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동조합의 AI 변신 발표를 맡은 한살림 데이터 분석팀 팀장 정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지간하면 AI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저희 조직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저희 조직이 AI를 도입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AI를 처음 도입하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시려는 분, 그리고 유통에서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 한살림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따가 퀴즈를 드려서 이벤트를 할 것 같은 장표이지만 그런 이벤트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따 발표 내용을 이해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1986년에 도농 직거래하는 공동체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 모습은 작은 쌀가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약 99만 명 조합원이 가입하고 계시고 올 봄에 100만 번째 조합원이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3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급액은 약 5천억 원 정도인데 매장에서 약 4천억 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1천억 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생산자분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좀 오래 전부터 장바구니 사용, 재사용병 회수, 종이팩 재활용 같은 일상 속의 실천을 이어오고 있는 조직입니다. 아마 첫 장표에서 보셨던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가치를 사업으로 실천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말에는 귀농학교에 가 있습니다. 3년째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땅콩도 심고 옥수수 키우면서 손으로 풀 뽑고 그렇게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살림에 들어온 거는 2010년도였는데요. 그때는 온라인 사업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주문하신 물품을 직접 댁에 갖다 드리는 그런 일도 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새로 생기는 팀을 좀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 담당자가 되었을 때는 처음에 3개월 동안 매장에 가서 체험을 했는데, 매장에서 같이 진열하고 포스 찍고 그리고 발주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수요 예측을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략지원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엑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QL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게 할까 하는 고민들이 CRM, 외부에서 말하는 CRM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학습하게 되었고, 잠시 데이터로 CRM 하는 영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살림에 와서는 조합원 관계 관리 하는 영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실 어떻게 AI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22년도에 한살림은 데이터 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외부 유통 환경은 누가 더 배송을 빠르게 하는가 전쟁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새벽 배송, 이길 배송에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에너지, 비용, 인력을 투입하면서는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모레까지는 갖다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주문이 마감되기 전에 생산지에 발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측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걸 사람이 할 거냐 아니면 AI가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조직이 AI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정은 약 200개 물품당 사람이 1명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그럼 2명으로 AI로 시작해보자라고 팀을 만들고 한살림에서 AI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수요 예측 모델 개발과 운영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부적인 입찰 공고 내용은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모델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 플랫폼으로 가지고 오고 또 분석 플랫폼에서 나온 예측값을 다시 운영에까지 가져가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걸 단순히 외부에 맡기게 되면은 그 뒤에 운영에 계속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팀 내부에서 내재화해야 되는 과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업체들에서 제안 주신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파이썬 코딩으로 수작업하는 방식,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노코딩, 그리고 오토 ML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나눠졌는데요. 당시에 조직에서 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 트랙터 오토 ML 너무 비싸다. 플랫폼 꼭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 팀에서는 강력하게 트랙터로 좀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품목이 확대되고 다른 예측 과제 또는 다른 분석 과제가 있을 때에 지금은 똑같은 비용이지만 그때는 지금의 비용으로만 할 수 있다. 근데 파이썬 코딩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후의 여정입니다. 저희 팀 22년도에 처음 분석 플랫폼 도입하고 최초의 400개 온라인 물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800개의 물품으로 늘어났고요. 하다 보니까 매장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다른 게 온라인은 한 줄, 물품당 한 줄만 하루에 예측하면 되지만 매장은 하루에 230개 매장을 각각 예측해야 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개의 물품만 내부에서 해봤는데 이게 되네? 라는 결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럼 저희가 500개 해보겠습니다 해서 하니까 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1000개도 해볼까?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DB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조합원 추천 이런 것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순탄한 것 같았던 저희 여정 중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트랙터가 이제 국내 AS가 힘들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플랫폼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전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 핵심 고려 사항 이겁니다. 쪼개 보면은 예측 성능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잘 나오거나 최소한 같아야 되고 비용은 같거나 줄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팀이 운영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내재화할 수 있는 그 마이그레이션까지 저희 팀에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실 뭐 AWS, 구글 클라우드하고도 이제 POC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네, A사하고 기존 플랫폼하고 데이터브릭스가 예측 성능은 좀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좀 3그룹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A 그룹은 좀 자원을 많이 들여서라도 때로는 두부같이 예민한 물품은 물품 하나의 모델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관리할 물품이 있고 C 그룹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 물품을 한 그룹으로 해서 좀 운영 최적화를 하고 있고 B 그룹은 그 중간 단계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측 성능은 3개의 회사에서 다 쓸 수 있겠다라고 나왔는데요.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A사는 기존하고 비용 차이가 없었고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는 일이 늘어나면 3분의 2, 지금의 일만 하면은 절반 정도로 비용이 줄어들겠다. 좀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견 없이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정은 빨리 할 수 있었는데요. 그 POC 과정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4개 회사에서 POC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POC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의 과정 동안 물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POC를 진행을 했지만 그 각 업체에게 같은 수준의 정보를 주는 것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거는 POC를 업체에 맡겨서 결과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 팀이 학습해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POC의 결과 나왔다고만 도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학습을 해서 다 POC 진행을 했고, 물론 업체들에서 크레딧도 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비용 측정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부 물품을 샘플링해서 넣었지만 그 물품을 이제 곱하기 해서 더해지면은 얼마큼 비용이 나올 거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POC를 하면서는 이런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까지 이제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좀 팁을 드리자면은 밖에서 사람들은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네,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요거 잘 썼고 꽤 잘 맞는 지표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데이터브릭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의 좀 구성도입니다. 저희는 그 오라클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파이썬 스크립트 개발하고 운영은 좀 주피터 노트북 사용했고, 잡 스케줄링은 리눅스 크론텍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오픈 소스 기반이어 가지고 저희가 좀 예민하게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현재는 좀 나뉘었던 그 영역들을 다 데이터브릭스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것은 긴랩으로 그 스크립트 백업 시스템 구축하고 그 모니터링은 이제 메일하고 슬랙으로 받아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수요 예측 모델 개발을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는 데이터 수집, 그리고 물품 클러스터링,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및 파생 변수 센서,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오토ML 학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 수요의 추세와 계절성,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존 판매 데이터 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3년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장에서 행사 때에 늘어나는 물량도 중요하고 그것은 또 사업 성과랑 직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이후에 줄어드는 수요를 맞추는 것도 그 재고 처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 물품 클러스터링입니다. 그 같이 움직이는 물품들을 한 모델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뭐 찬바람이 불면은 찐빵이랑 어묵 이런 것들하고 뭔가 이렇게 엮여보려고 하고 열심히 EDA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음료랑 뭐 콩국물 이런 거 했었는데 역시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유지 보수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역시 AI한테 맡겨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AI에 맡기는 방법은 아마 시퀀스 클러스터링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세부적인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전처리입니다. 그 전처리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결품이 났으면은 실제 수요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갑자기 행사가 있을 때 수요는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뭐 기업체에서 단체로 몇백 개를 매장에서 구입해 가시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리해 놨고 특히 중요했던 거는 그 기본 도메인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꽤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뭐 구매 담당자나 매장 현장에까지 가서 물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최근의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2주를 봐야 되나 한 달을 봐야 되나 이런 것들 되게 데이터 전처리 중요하거든요. 저희 이제 결론 낸 것은
이제 5주라고 분석 결과 나왔는데 신기했던 거는 현업에서 예측하시는 분들, 수기로 예측하시는 분들도 5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특정 매장에서 한 10%, 20%가 줄은 결과가 나오면은 여지없이 그날 그 동네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날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날씨 데이터 넣어볼까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관측 데이터는 강수량, 뭐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뭐 운량, 바람 세기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미래의 데이터에 강수량이 없습니다. 비올 확률만 있지, 네, 강수량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없을까라고 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는 비가 왔다 안 왔다로 결론을 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10mm 이상 오면은 비가 왔다 이렇게 하고 강수 확률이 60% 이상이면은 비가 왔다 이렇게 보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고 하지만 현업에서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현재 수준으로는 아직 잘 맞고 있고 나중에는 더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날씨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예전에 기상청 데이터를 썼었는데 가끔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국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데이터가 안 들어온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해외 기상을 미리 좀 구축해 놨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절기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잘 아시는 뭐 복날에 백숙, 뭐 환기 이런 게 나간다고 하는데 또 뭐 동지도 그렇고 유통에서는 그런 절기들을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행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사 같은 경우에 행사 몇 주 전인지 또 행사부터 며칠 전인지 그리고 행사에서는 행사 며칠째인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해줘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쓰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수용 예측 모델 개발은 그 모델 하나를 막 잘 선택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데이터 모으고 묶고 다듬고 변수를 학습시키는 이런 노하우들이 들어가는 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저희 화면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탈로그인데요. 저희 모델들을 여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보시게 되면은 모델이 1280개, 지금은 15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모델들도 다 관리가 됩니다. 저희 모델의 이름에다가 분류하는 방식을 네이밍을 해놓고 그리고 버전도 넣고 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실입니다. 데이터브릭스 안에서 각 모델들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학습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지, 어떤 모델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베스트 모델,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델 중에 가끔 그런 모델이 있어요. 지난주 같은 요일 거를 값을 찍어줍니다. 얘가. 그러면 정확도는 높긴 높은데 만약에 행사가 생기거나 어떤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모델과 같은 경우고요. 조금 덜 맞더라도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모델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실에서 모델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데이터 전처리나 실행에서 노트북 사용하실 때가 많으실 때는요. 데이터브릭스 안에서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브릭스 곳곳에 지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할 때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뭐 머지하는 부분 실행 속도 개선할 방법 알려줘 이러면은 지니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시킨 대로 하면은 대부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빨라지고 저희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워크플로우도 당연히 실행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병렬 처리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 생겼는지 다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잡 이런 것들 설정하고 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운영하는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요. 저희 메일로 받고 슬랙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물품 추천한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RP에 등록된 물품이 10,0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연간으로는 약 4,000가지, 일 단위로는 2,000가지 물품이 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업력 40년이라고 막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 아직 추천은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해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저희가 있는 데이터부터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장보기에 있는 물품 설명, 그리고 그동안의 물품 속성, 그리고 판매량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돌리면 됩니다. 되게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들은 인베딩을 수행하게 되면은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결국 모든 정보는 추천의 재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물품 추천에서 이제 벡터 서치 기능을 사용한 여정인데요. 네, 시간을 제가 많이 써서 기술 세션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화면 좀 갖고 왔습니다. 네, 그 벡터 서치에서 를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브릭스 UI에서 버튼 몇 번 누르시면은 그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먼저 구성하시고 그 델타 테이블에 인베딩 데이터 기반으로 인덱싱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물품 저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옆에 막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가 된 것들이고, 그래서 그 오른쪽 보시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물품 좌표 간 거리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물품을 상위로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됩니다. 네, 결과들 보시면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2,000여 개, 4,000여 개 물품을 사람이 일일이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 팀에서 개발한 모델로 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팀에서 이제 좀 현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 자료가 데이터브릭스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담당자분께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은 좀 베스트 프랙티스를 주십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서 저희가 내부 거 실행해보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이렇게 원 포인트 레슨처럼 따박따박 알려주시고, 그래서 요건 잘 됐다 안 됐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모델을 만드는 클릭을 할 때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막 세부치를 달궜다가 물 확 뿌려가지고 막 수증기 올라오고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 이렇게 해도 현장에서 폐기를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여력은 안 돼서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했던 그런 시행착오들 다른 분들은 안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고 또 오늘도 또 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생활 실천을 한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실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